여러분하고 아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국적 국력의 요체가 되는 반도체가 지금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무례한인 제가 오늘 반도체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12일 미국의 상무장관, 그러니까 지나 르만도라고는 상무장관이 20일 날 백악관에서 반도체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들하고 기업 대표들하고 또 반도체를 수요로서 소위 소비하는 업체들을 불러 모은다고는 공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미국이 다시 반도체 제국,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미국 외에 있는 반도체 산업들이 미국을 향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내용이 전달된 것도 우리는 같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강국이 될 법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소위 하이닉스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도체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그 가문이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무려 12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납해서 내겠다고 했지만은 그리고 평생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아끼던 미술품이라든지 국가 보물 또는 세계 보물을 각 처소에 적절하게 배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예술 분야가 아주 한층 크게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를 누가 생산하느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는 인텔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는 삼성이고 또 일본에도 반도체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규모가 아주 적고 소재 생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가 TSMC라는 아주 규모가 대단히 크죠. 그 회사가 지금 서로 대립하면서 공생하면서 생존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반도체는 최고의 기술 수준을, 첨단 기술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나노 산업이라고 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털이 1초에 자라는, 1초에 머리털이 자라는 그 길이가 3, 4m 정도 된답니다. 나노, 3, 4 나노미터. 그러니까 얼마나 가늘겠습니까? 그 첨단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엄청난 인재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동시에 돈이, 자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또 도입하든지 창조해내든지 관계를 연결해서 서로 라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난번 일본하고 우리 한국 사이에서 그 지소미아 문제로 굉장히 불편할 때 일본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반도체 소재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이 자체 개발해가지고 불편함 없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반도체는 국방 또는 심지어 외교 또는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 반도체에서 얻어진 수익은 증권시장에서는 무려 25%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 무역에서는 20%에 가까운 실적을 삼성 반도체를 통해서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구분을 걸어야 돼요. 그냥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필이면 왜 20일 날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모아서 그것을 더군다나 폭을 넓혀가지고 소비업체까지 불러다가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 불러다가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려고는 의도는 어쩌면 20일 우리가 한국 시간으로 20일 미국에서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한미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에 어떤 반도체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선언했어요. 반도체 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동안에 미국의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덜하고 관심을 안 가졌더니 삼류 반도체 국가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사실 기술 수준에서 보면 지금 인텔은 오메가 소위 그 아까 얘기한 그 초입자죠. 그것이 5나노 또는 7나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이나 미국의 TSMC는 3나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삼성은 2018년, 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더 국가 산업으로 키움과 동시에 2,8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 들어온 돈은 500억이고 나머지 돈은 아마 민간 투자를 권유해서 그것을 삼성으로 하여금 지원해서 더 높은 차원의 반도체 생산을 만들어낼 거라고 볼 것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메모리 산업입니다. 메모리. 두 번째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은 메모리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주력 산업이 되었고 대만의 TSMC는 비메모리 시스템 산업에서 앞장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10년간 133조를 투자해서 비메모리 분야에 대만과 앞서가는 대만의 TSMC보다 앞서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대통령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난 대만의 TSMC는 지금 현재 타이난시라고 대만에 있는 외곽에다가 제3나노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생산시설의 규모는 축구장 12개에 해당될 만큼 넓고 22조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규모의 큰 건물을 지금 대만 외곽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인 나노 3나노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만의 TSMC하고 삼성하고 어떻게 경쟁할 거냐 할 때 볼 때 규모 면에서 대만이 크고 또 대만에 생산하는 그 TSMC의 투자는 3년간 148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삼성은 10년간 133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1위 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려고 했는데 삼성 엿먹으라는 식으로 얼마 전에 대만 TSMC의 회사가 148조 한국 돈으로 그걸 3년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위 이름하여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본이 투자되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메모리가 모자라고 시스템 메모리가 모자라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가
멈추고 종업원들에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할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A1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해 가지고 무인 자동차로부터 여러 가지 인간의 두뇌 작용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모두가 다 반도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서 시스템 산업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미국도 산업이 지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휴업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미국에다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마치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미국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국익적 차원의 논리가 전개됐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하고 삼고 또는 대만이나 이런 세계 강국인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 반드시 미국 시장을 겨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을 겨냥한다고 할 때는 미국에다 생산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기업의 자율에 따라서 미국의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고 중국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이닉스도 중국에 있고 삼성도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도 다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단 말이죠. 너무 소극적이에요. 대통령 주재로 회의는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그 후에 투자하고 약속한 2,800억도 안 주고 500억 투자로서 지금 머물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에다 공장을 설치할 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년 이내에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공장 착수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평택 공장, 이번에 삼성전자가 평택 시설 하나 공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을. 그거 공장 가동까지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망이나 또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수로를 연결하는 망이나 이런 게 참 규제입니다. 환경 문제로부터. 그리고 전선주 하나 세우는 것도 민폐. 주민들이 반대로 여기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이 그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5년이 걸려서야 평택 공장이 가동을 하는 이런 복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국가 이상은 물론이고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올 겁니다. 말이 그렇지 무역의 20%라는 게 적은 겁니까? 한 기업이 20%의 무역을 담당했다. 거기다 또 흑자를 낸다. 이게 국민이 전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5위에 있지만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바꿔 말하면 시스템 분야에서는 약간 소극적이고 뒤처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해서 대만의 TSMC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1위를 지금 현재 2위인데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재용 회장의 입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7월 달이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상무장관이 지금 우리 대통령 미국 가는 그 시간에 거의 맞춰가지고 반도체 회의를 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재용 씨 사면은 국익을 위해서, 또 그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고, 또 필요하다면 옥중 생활을 요 시기를 좀 벗어나서 다시 가더라도,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대통령의 특별한 사면권이 발동돼서 이재용 회장을 최일선의 CEO 아닙니까? 모든 결정은 CEO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에서도 그 이재용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압력을 넣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날 반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전 국민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뜨겁게 가져주십사 해서 참 무례하니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 한국, 일본의 부품, 그리고 대만. 이게 주력 산업의 주체국들이에요. 그리고 유럽에도 독일 안 만듭니다. 물론 뭐 기술은 있을 겁니다. 모험 산업이거든요. 또 프랑스 기술 있죠.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대만과 한국이 최고의 우위에서 경쟁을 하는데, 대만의 CSMC는 반도체 생산을 가공한 회사입니다. 가공한 회사. 그러니까 원 기술은 전부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소위 그 소비 집단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가공을 해서 생산해내는 회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삼성은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스마트폰부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까지. 반도체만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에 가든 대한민국의 삼성, LG가 전부 다 집안에 있고, 텔레비전으로, TV로, 그리고 심지어 뭐 공기청정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우리 두 회사가 지금 세계 시장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여는데 선두주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 국민도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도 이제 아주 의지를 갖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규제만 해제해 준다면, 소위 대만에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아까 가공업체, 그런 유형의 업체로 만들어가지고라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이 젊은 이재용 사장의, 부사장이죠. 삼성 사장이죠. 이제는 사장의 의지가 빛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결국 국가 흥망,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